나랑 놀자 명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네요. 4월인데 이렇게 추운 적이 별로 없는데 많이 추워요. 오늘은 언니들하고 이꼬지판 보고 놀아보려고요. 오래간만에. 네, 이꼬지판을 제가 집에서는 자꾸 조금 따뜻해지고 바람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옥상이 아니고 요거는 아파트 저희 맨 꼭대기층에 조금 있다가 환경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아무튼 그곳에 적절한 곳에 제가 데려다 놨어요. 이 꼬지들은 아직은 여리여리하고 어리기 때문에 완전 직사각선에는 꺼내놓으면 안 되고요. 조금 방그늘이나 아니면 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곳, 조금 해가 한번 거쳐서 들어오는 곳에 내다놔야 애들이 화상을 입지 않고 잘 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지난주에 얘 아이들을 제가 열심히 부지런히 힘차게 옮겨다 뒀는데요. 마침 지난주 주말에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비보약을 먹었답니다. 나도 안 먹는 보약을 이 아이들이 먹었어요. 딱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이꼬지 아이들은 원래 큰 아이들보다 아이들이라고 하면 그러지 큰 다육이보다 물을 조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좀 잘 통해야 되고요. 사실은 조금 민감한 아이들이에요. 너무 센 햇볕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햇볕이 없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나 좀 우리가 생각하는 각박한 환경에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어르고 키우면 또 얘네들이 또 푸릇푸릇해지면서 제 색깔을 잃고 미워져요. 그리고 짱짱하게 안 자라고 튼튼하게 안 자라고. 그래서 적당한 곳을 제가 엄청 찾아 헤매다가 이쪽에 내놨는데요. 내놓자마자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좀 처마 아래쪽에서 방그늘에 적응을 시킨 다음에, 왜냐면 한꺼번에 뜨거운 데다 팍 내놓으면 얘네들이 있거든요. 보글보글. 그래서 이꼬지 탕을 먹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는 햇볕에 바로 노출시키지 않고 저쪽 끝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저쪽 끝에 한쪽에다가 저쪽 보이시죠? 그쪽에다가 잘 놔둔 다음에 이제 적응이 됐다 싶어가지고 햇볕을 조금 오전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곳에다가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언니들도 깜짝 놀랐죠. 제 이꼬지 예전에도 언니들 봤었잖아요. 근데 애들이 너무 색깔도 예뻐지고 비보약이라는 걸 먹여보네요. 제가 다육이 비보약은 큰 아이들이나 비싼 아이들이나 국민 다육이나 한 번도 먹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이 비보약을 처음 먹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비보약을 먹고 햇볕을 적당하게 쐬주니까 요 아이들이 너무 이뻐진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저 고수잖아요. 연장 접시를 준비해서 급히 올라와 봤습니다. 그래서 언니들하고 이 이꼬지 정리하고 조금 돌봐주는 거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해보려고요. 당연히 이꼬지에 대해서죠.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도 딱 고정을 해가지고 삼각대를 제가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도 언니들이 보기 편하고 또 저도 양손을 이용할 수 있는 양손잡이가 되었습니다. 항상 오른손으로 찍고 왼손으로 애들 돌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집중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날씨도 선선하고 날씨도 좋고 하니까 한가하게 언니들하고 이꼬지 판을 정리해 보면서 이꼬지에 대해서 또 얘기도 하면서 놀아보겠습니다. 요 이꼬지는 이제 언니들이 저 이제 구독하면서 많이 언니들이 놀러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놀러오면서 보시면 거의 제가 한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얘네들 잘 자라는 것도 보여주고 또 어떻게 예뻐지나도 보여주고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벌써부터 마음이가 요 아이들이 이렇게 예쁨을 받을 줄 제가 생각도 못하고 진짜 버려지고 불쌍하고 또 어떻게 될까 싶어서 해본 것들이
요렇게 또 효자 노릇을 하네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말 안 듣는다고 어렸을 때는 힘들게 한다고 내 병치레만 한다고 뭐라고 하지만 커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떤 기쁨을 줄지 모르고 또 어떤 기대감으로 자랄지 모르니까 항상 그 기대감 놓지 알고 잘 해주는 걸로. 제가 이꼬지 해줄 때는요, 언니들한테도 지난번에 이 말씀 드렸었는데요, 조금 이꼬지 하는 판에는 상토 비율이 좀 높아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입에서 영양분을 먹고 모체라고 하죠. 요렇게 있으면 이꼬지가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그러면 요 엄마 입장에서 영양분을 먹고 이 조그마한 입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커지면서 여기서 물을 빨아먹고 자라면서 이렇게 얼굴이 나오면서 이렇게 살짝 보이시나요? 아이고, 일어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살짝 뿌리가 나와요. 이렇게 너무 가까운가? 그러면 이 뿌리가 이 상토에다가 뻗으면서 엄마 영양분도 받아먹고 뿌리로 이 상토에 있는 영양분도 받아먹으면서 이렇게 이쁘고 크게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장 가져왔죠. 이렇게 이쁘고 크게 자랄 수 있는 거군요. 언니들이 보기에는 엄청 작아 보이지만 이 판이 두부판이에요. 두부판.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지금 밭에서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밭에서 조그만한 곳에 이꼬지를 하면 애들도 조금 환경이 자랄 수 있는 환경도 조금 팍팍하고요. 또 영양분도 충분히 빨아먹을 수 없고 또 커가면서 그 공간의 한계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예 이꼬지 하시려면요, 지금 완전 이꼬지 철이거든요. 지금 해도 늦지 않았어요. 이렇게 큰 판에다가 마사 비율을 적게 하고 상토를 좀 많이 섞어요. 보통 분갈이 하는 것보다요. 그래가지고 여기 색을 보면 흑색이 좀 시꺼먼하죠. 이거는 영양분이 좀 많이 있는 흙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아이들을 그냥 올려주면 돼요. 올려줄 때는 이렇게 잎이 있으면요, 저도 떨어진 잎들도 한 장도 안 버리고 이렇게 또 그때그때 모아다가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또 그런 아이들이 요렇게 또 잎이 나요. 언니들 보여주려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흙을 뿌리로 머금고 크고 있죠. 그래서 되려나 싶어서 떨어진 아이들은 그냥 버리지 않고 요 두부판 하나 준비해 놔가지고는 뭐 한두 판 해가지고 상토 부어놓고 한쪽에 놔둬요. 왜냐하면 그냥 다육이보다 이꼬지들은요, 약간 방그늘에 있으면서 햇볕을 좀 안 쬐줘야지 애들이 잘 자라거든요. 왜 새싹 키우고 콩나물 키울 때 시루에다가 시커먼 헝겊 같은 거 씌우고 키우잖아요. 새싹 채소도 맨 처음에 발화하기 전에 깜깜한 데다가 한 일주일 정도 어둠을 주잖아요. 그게 왜냐면 흙 속 환경처럼 해주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사실은 요 아이들이 실생이라고 할 때는 씨를 흙 속에다 심어서 그 캄캄하고 습하고 영양가 많은 환경에서 애들이 그거를 뚫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 흙을 뚫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아이들 잎은 쑥 꽂아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꽂아주면 산소 공급이 조금 덜 돼요. 잎은 이게 생물이니까. 그리고 약간 좀 썩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분은 잎꽂이 할 때 흙에다 꼽아라, 어떤 분은 꽂지 말아라 하는데, 제가 해본 결과로는 입장을 그냥 요 잎 끝에 생장점이 있는 데를 약간 흙 가까이만 요렇게 놔주시면 이렇게 조금 뜨지 않게 이렇게 놔주시기만 하면 요 아이들이 적당한 선에서 잎도 나오고 뿌리도 내리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뿌리가 겉으로 나오면 약간 이렇게 눌러주면 되고요. 핀셋으로 이렇게 눌러줘가지고 키우면 돼요. 참,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요 아이요, 아까 보여드렸는데 요 아이는요, 꽃대에 나와 있는, 왜 꽃대 쭉 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붙어있는 잎들을 제가 안 버리고 혹시 몰라서 언니들한테 보여줘 보려고 그 아이들도 여기다가 놔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싹이 났어요.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도 내가 무슨 꽃대를 잘랐는지는 까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싹이 나가지고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꼬지를
이제 좀 방 그늘에다가 약간 흙속 환경처럼 만들어줘가지고 한쪽에다가 놔두고 이렇게 판을 만들어 놓고 잎 떨어지면 이렇게 좀 올려놓고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이렇게 걸쳐놓고. 왜냐면 얘 아이들은 이게 휘어진 잎이잖아요. 이렇게 걸쳐놓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아이도 지금 뿌리가 나왔죠. 어쩔 때는 뿌리가 먼저 나오고요. 어쩔 때는 얼굴이 먼저 나와요. 근데 제 경우를 보면 뿌리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나온 애들은 얼굴이 안 나온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요 아이가 다 마르고 뭐 그나마나 여기 남는 자리니까 다 마르고 커 갈 때까지는 그냥 조금 무관심한 듯 놔두면 애들이 또 잎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보는 걸로. 그리고 또 이꼬지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약간의 무관심과 너무 돌보면 안 되고 약간의 무관심과 방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잎꽂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줄기꽂이 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기 이렇게 큰 아이들 있잖아요. 큰 아이들은 다 줄기꽂이 한 거예요. 가임낭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명월 이런 아이들은 잎꽂이가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잎장이 두껍고 줄기가 두껍고 한 애들. 그리고 또 이렇게 잎이 스스로 잘 안 떨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보통은 우리가 하는 방울복랑 이런 애들이요. 그런 애들은 잎꽂이보다 줄기꽂이가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혹시 잎꽂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빈자리에다가 그냥 한 번씩 올려놔 보는 걸로. 그리고 잎꽂이 할 때 주의할 것도 요거 있더라고요. 언니들이 제가 약간의 무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너무 이쁘게 이렇게 아이고 클로즈업을 하고 싶은데 안 못 잡네. 이렇게 입이 딱 나왔을 때 요렇게 아이들이 나왔을 때 성질이 급하게 이 엄마 몸체를 또 끊어버리는 언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요게 완전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스스로 떨어질 때까지 조금 놔둬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 보면 요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잎들이 다 말라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거만 깍지벌레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여기에서 양분도 있고 또 이 흙이 조금 거름지기 때문에 양분도 있고 또 거름기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마른 잎들은 여기에서 깍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된 아이들도 지금 입장은 거의 막 곰팡이 쓴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아기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요런 아이들은 다음에 뛰는 걸로 하면 돼요. 약간의 무관심. 사랑은 하고 너무 예쁘고 하지만 눈으로 사랑해 주세요. 너무 손대고 괴롭히면 얘네들이 자기들이 크고 싶은 대로 못 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언니들하고 제가 사실은 어저께 얘네들이 잘 있나 싶어가지고는 올라와 봤다가 요런 아이들을 이렇게 깍지벌레나 좀 그리고 또 잎꽂이 판이 조금 습하다 보니까 냄새가 조금 살짝 나요. 흙냄새가. 그런 거에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 스스로 자동으로 떨어진 아이들은 이렇게 주워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걸 주우러 와가지고 조금 줬다가는 봉지 보이시죠? 명이나물 정확합니다. 일단 버리고 안 가요. 하다가 언니들하고 이렇게 뛰는 거 한번 보여드려보고 언니들도 이렇게 잎꽂이 한번 해보시라고. 왜냐면 지금 잎꽂이 시즌이거든요. 지금 잎꽂이 해가지고. 그리고 잎꽂이들은 사실은 보면 대충 이거는 뭐다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거는 뭐다 있는데 진짜 고수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잎꽂이는 3년은 돼야 본 얼굴도 나오고. 왜냐면 맨 처음에 잎꽂이 할 때 진짜 부지런한 언니들은 아니면 이렇게 많지 않은 언니들은 잎꽂이에다가 날짜도 쓰고 여기다가 날짜 쓰는 거예요. 날짜 그 네임펜으로. 그 다음에 잎꽂이 이 잎의 이름 이렇게 써놓으시면 그게 어떤 건지 엄마가 어떤 건지 아니까 이 아이도 이름을 알아요. 하지만 저같이 무차별하게 아무렇게나는 아니지. 솔직히 이렇게 섞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크기를 바라고 저같이 잎꽂이 하면요 얘네가 누구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런 아이들은 조금 컸을 때 얼굴이 크고 언니들 저랑 같이 계속 놀고 하면 알겠죠. 언니들은 이름 알게 되겠죠. 그리고 또 보통 고수님들은 보면 알아도 고수님들이 더 모른 척 하시고 지켜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언니들하고 이렇게 마른 잎, 완전 똑 떨어진 마른 잎만 조금 주워보면서 놀면서 이꼬지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좀 좋다기보다는 제가 해보니까 그렇다더라는 거예요. 이 얇음 이런 것도요. 이거 분갈이에다 떨어진 애들 이렇게 꽂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잘 자라요. 그러니까는 아예 뭐 이꼬지 특별히 맘먹고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판 하나 만들어 놓고 잎 떨어지면 갖다 놓고 옮겨 심다가 궁뎅이로 줄기 끊어버렸으면 일단 꽂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 판 정도는 만들어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한 번씩 샤브작샤브작 놀고 또 좀 일주일 있다 좀 컸나 보여주고요. 또 요거 비보약 맞아가지고는 제가 안 가져올랬는데 스프레이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한꺼번에 물을 다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큰 아이들 있잖아요. 저렇게 큰 아이들은 물을 이제 거의 성체하고 비슷해서 사실은 드러내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다 드러내면 뿌리가 꼬여있기 때문에 뭐 어떤 애는 드러내고 제가 이제 하다 보면 요 아이들은 얼굴 비슷한 아이들끼리 합식도 해보고 또 여기서 적심하고 삽목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들 기대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서 와가지고 햇볕 쨍쨍하고 햇볕이 좀 좋고 바람이 잘 부는 날 조금 말랐다 싶으면 작은 아이들이 물을 좀 더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만 칙칙 이거 지금 본보기로 하는 거예요.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얘네 물보약 먹어가지고 칙칙 그 아이들만 칙칙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 아이만 딱 조준해서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큰 애들은 뭐 텀이 뭐 2주 3주 있어도 얘네들은 물이 조그만 아이들보다 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뿌려주면 이렇게 골라가지고 조준 사격해서 뿌려주면 이 아이들이 또 시들지 않고 물 많이 필요한 애들은 또 잘 자라납니다. 또 그리고 이꼬지 애들은 햇볕이 혹시 있으면 입장이 얇아요. 얇고 여리여리 하잖아요. 애기들처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면 저 이거 있는 여자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호호 불다 보면 제가 어지럽고 골이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요 연장이 생겨가지고 제가 아주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바람 불면서 이렇게 위에 밑게 올라온 뭐 가루들도 이렇게 털어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게 뽁뽁이 재미에 빠졌어요. 먼지도 털어주고 해가지고 저희 언니들 집에는 요만한 두 판만한 언니들이 단골로 가는 다육 하우스나 숍에서 저기 있잖아요. 아니면 스티로폼 박스에다라도 조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상토 붓고 마사 조금 섞어가지고 상토 비율 높게 해가지고 이꼬지판 하나 만들어 놓고 요렇게 시험 삼아 키우다 보면 뭐 1, 2년 키우다 보면 거기서 죽는 애도 있고 잘 자란 애도 있고 하면 또 나만의 방법이 생기는 거잖아요. 요렇게 지금 다 잘 자라고 있어요. 조금 클로즈업 해서 얼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언니들하고 이꼬지 하는 방법이나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런 판 그냥 하나 무조건 흙 부어놓고 장만해 보시고 여기 신문 보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양파망보다 신문으로 해놓으면요 베란다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래쪽으로 흙이 거의 안 빠져요. 신문을 충분히 요 판 위에 올라오게까지 이렇게 까시면요 흙이 상토 비율이 많으니까 막 날리거든요. 그럴 확률이 좀 적어지고요. 또 이렇게 오래되면 제가 이꼬지판이 좀 오래됐잖아요. 오래되면 이렇게 부식되면서 흙하고 자연스럽게 이게 뭐지? 신문지가 섞여요. 그러니까는 더 깔끔하게 키울 수 있어요. 양파망은 이게 흔들거나 조금 하면 이렇게 흙이 단단해지기 전까지는 자꾸 옮길 때마다 아래로 흙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요 신문지 까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꼬지 아이들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싱싱한 아이들. 요 아이들이 엄청 작은 것 같은데 사실은 요만해요. 제 손톱만 하죠. 요렇게 진짜 작은 아이들은 아니에요. 요 아이들이 1년은 컸으니까요. 1년은 더 큰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펜던스는 줄기꽂이가 됐나봐요. 줄기가 떨어진 거를 올려놨더니 이렇게 해서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는 진짜 자라면서 너무 아까 보여드렸지만 너무 예쁘죠 색깔이. 이렇게 해서 명이 이꼬지판 많아요. 2, 4, 5개 있다고 했잖아요. 이놈 다 똑같은 것 같아도 다 달라요. 오늘은 이놈이라고 하면 되네.
내일은 저 애기. 요 아이도 제가 궁뎅이로 사실은 목대를 부러뜨린 애거든요. 그 아이도 요 이꼬지판에다가 놔뒀더니 시들시들 하더니 비보약 먹고 잘 자랐네요. 그리고 내일은 이 아이, 모레는 이 아이, 뭐 다음 주에는 이 아이에서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이 앨범도 잘 자라고 있죠? 이런 아이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커요. 이렇게 해서 언니들 흙 보이시죠? 상토 비율이 조금 높고 마사가 그래도 조금 섞였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 영상을 계속 본 언니들은요, 요 아이들 브라질리언, 요 아이도 신일 사장님이 그 브라질리언 있는 아이 설명하시다가 조그만한 거 똑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너 가져요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제가 꽂아놨어요. 이렇게. 근데 비보약 맞았더니 털이 얘가 형편없이 되는데 아마 햇볕도 잘 받고 바람도 잘 맞으면 애들이 뽀송뽀송해져가지고 사장님 것처럼 이뻐질 거예요. 이렇게 색깔이 벌써 나오죠. 새싹에서 빨갛빨갛하게 예쁘게 나오죠.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이건 청옥이죠. 색깔 너무 이뻐졌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들한테 보여드려보고 이꼬지 한번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또 한 얘기 또 하냐 할 수도 있는데 언니들이 또 오셔가지고 이꼬지 보면 그 영상만 보고 또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해서 제가 매번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요. 근데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또 봐도 얘네들이 색깔도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하니까 사실 이 이꼬지는 처음 보여드려요. 이 이꼬지 파는 오늘 처음이에요. 언니들 똑같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되게 크죠? 얘가 흑헬인가 뭔가 하는데 얼굴이 3개나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이 아이가 너무 이뻐가지고는 제가 사실은 이 이꼬지 판을 아껴뒀었거든요. 언제 보여드리지 하고. 근데 색깔도 이쁘게 나오고 잘 자라고 있는지 또 안에서 입장 나오는 생장점도 푸릇푸릇하니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 아이는 색깔이 제대로 올라왔죠. 푸릇푸릇하니 또 물 조금 줬더니 물감도 얘는 먹었네요. 이렇게 해서 꽃에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 아이는 제가 이 아이 많으니까 꽃 한번 보고 가는 걸로. 꽃이 여기 폈네요. 여기 똑같은 아이인 것 같은데 어디지? 여기 폈네요. 아닌가? 걔는 레티지아인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초코라인 떨어진 가임랑이나 초코라인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뿌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데서나 나요. 자기가 나오고 싶은 데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언니들하고 이꼬지 보면서 놀아봤습니다. 네, 여기요.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샷 예쁘게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놀고요. 또 요 이꼬지 더 이뻐지고 또 다른 이꼬지 판도 또 보여드리고 다음에 함께 놀아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서 함께 놀아요. 그럼 이만 빠이빠이.